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의 정수 시즌2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서비스와 PMI 등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던 반면에 기술주들은 약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 노란톡이 이른바 먹통 사태를 빚었었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종목과 수익에서는 이런 갑갑함 느끼지 마시고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매매의 정수 직접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이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거친 실전 매매의 바다에서도 든든하게 지켜주실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 일단 위원님께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 정말 대폭락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딱 들어맞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위원님, 오늘 이제 좀 빨간불이 나와주고 있는데 장 끝날 때까지 이 흐름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여기서 빠져버리게 되면 굉장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서도 계속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전에도 마찬가지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종목들이 좀 빠졌죠. 근데 대형주들 빠져봤자 5%? 5%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도 5% 빠진 걸 가지고 지금 대세 하락장이 됐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얼마든지 5% 정도는 눌림목으로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던 흐름이었습니다. 어쨌든 공매도 재개가 되고 나서 개별 종목들 제약주들이야 14%, 20% 빠진 애들도 덜어 있었지만 그건 몇몇 애들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잘 안 빠졌단 말이에요. 잘 안 빠지거나 오히려 소비주들은 그날에서 올라갔었고 자,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지금 시장이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전업종이 다 강세입니다. 웬만한 애들 다 올라가요. 떨어지고 있는 것들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전업종 지금 다 웬만한 애들 증권, 철강, 건설, 조선, 은행, 기계, 화학 다 강합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제 IT 섹터들이 3% 이상 올라온 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증권업종부터 해서 철강이라든지 이쪽 애들은 오늘 철강은 거의 폭등 수준이고요. 5%, 4%, 3%, 포스코도 3.7%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강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순환매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고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서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가 아니군요. 화요일 날 연휴 들어가기 전에 화요일 날 빠질 만큼 빠졌다. 여기서는 버텨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지금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게 지금 바닥을 치려는 모양이다까지 정도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마 공개 방송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이날 했었었나? 하여튼간 했었다면 아마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노란톡방에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노란톡방에서 이제 거의 바닥에 임박을 했다. 이제 여기서 이 정도 찍으면은 이제 3,200선을 이제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못했어요. 아직 못했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전업종이 지금 다시 반등을 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건설, 증권, 철강, 화학, 조선도 지금 물론 지금 삼성중공업은 단기 악재가 나왔죠. 근데 장기는 호재입니다. 이게 지금은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조선업황들이 계속 살아나게 되면 원래 이제 무상감자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조금 의외였는데 뭐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유상증자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게 거의 뭐 5년에서 10년 동안에 조금 묶었었던 아킬레스건이었었는데 그게 일단 악재는 나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돌발된 악재이기 때문에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서는 재무 구조 개선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조선주가 이제 호황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은 우상향으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고 뭐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조선주들도 강하고 증권주들도 강하고 그러면 지수는 이 정도의 분위기면 3,200을 안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3,200 안착을 하기 위한 단기 바닥을 찍기 위한 지금 상승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코스닥도 980을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좀 더 힘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980을 안착을 해주면 그때서는 이제 IT 부품주가 이제 가야 돼요. 그동안 IT 부품주들 눌러놨는데 지금 서울반도체를 비롯해서 지금 뭐 HB 테크놀로지, APS 홀딩스 뭐 등등 지금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IT 부품주의 흐름과 지금 시장의 대부분 업종들이 강하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순환매적인 흐름과 이걸 같이 믹스해 보면 지수는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근데 이게 확정적으로 바뀌려면 코스닥은 980 일단은 안착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970 정도 되죠. 조금 10포인트 더 올라가야 됩니다. 코스피도 3,200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21선 안착을 하고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우존스처럼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질 텐데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전혀 빠진 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또 공매도 때문에 혹시나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그냥 우려로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할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 모두가 경계를 할 때에서는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을 바닥을 치고 종목들이 움직일 때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 그래서 경기 순환매 얘기 나오죠. 지금 미국에서도. 기술주에서 경기 순환매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경기 민감주, 경기 뭐 순환매주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 맞춰서 증권주라든지 은행주, 뭐 보험주 이런 종목들, 뭐 건설주 뭐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소비주들 봐야 된다는 거. 지금 미국에서 백신에 대한 직접 재산권을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같이 공유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맘대로 이제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 백신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도 노약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맞기 시작하게 돼서 이제 건강한 사람까지 다 맞는 그래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11월 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더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11월 달보다 원래 이게 웃긴 게 모든 작업을 시키거나 뭐를 일을 하더라도 너 12월 달까지 뭘 해? 원래는 10월 달까지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기간을 늘리는 거죠. 늘려놓고 그거보다 일찍 마무리를 하면 뭔가 대단한 듯한 느낌이 좀 나오지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11월 달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빨리 끝나면 이건 시장에서 더 호재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1월 달 집단 면역이라고 해놨지만 지금에서 좀 더 빨리 뭐 11월 달이나 10월 달에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와주면 그러면 또 그거에 호재에 맞춰가지고 소비주들이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소비주들도 잘 보시고 해서 경기 민감주 그리고 소비주 그리고 IT 섹터들 이쪽을 잘 보시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분위기는 계속 오전장 좋으니까 즐겁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일단 분위기 참 좋습니다. 이 기분 좋은 느낌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 하시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종목들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요. 자, 삼성중공업이 지금 현재 3.2%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서 시원하게 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도 소폭의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종목들도 좀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바로 저희가 휴장 전날 소개해드렸던 CJ 바로 또 이렇게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2%대 수익률 내주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195%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 바로 후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매수가와 또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후성입니다. IT 섹터가 이제는 가져야 돼요. 지수가 여기서 반등을 이제 주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오늘도 뭐 이미 벌써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가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제일 그나마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을 때에서 IT 섹터가 상당히 고점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올라간 게 제일 없어요. 그러면 순환매로 IT 섹터는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실적이 받쳐주는데 불구하고 안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여전히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최근에 구리 가격 계속 상승하고 철강 가격 계속 상승하니까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또 곡물 가격도 상승하니까 사료 비료 관련주를 움직이고, 물론 오늘 돼지열병 얘기가 다시 나와주면서 상승을 또 더해주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원자재라든지 뭔가 구리라든지 그런 이제 산업재라든지 가격들이 막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면, 탄소 배출권 가격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탄소 배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더 상승을 할 겁니다. 왜냐면 생존의 문제 있고, 그래서 거기 이슈가 될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을 찾으면은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게 후성이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뭐 포함하면 종목 수가 더 늘어나지만 탄소 배출권만 딱 두고 보면 장중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몇 가지 안 돼서, 그래서 후성 오늘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가격 전략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전일 있었던 종목 표역 종목부터 CJ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그리고 CJ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삼성중업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수익 났을 때 3% 이상 수익 나면 파시라 그랬죠, 항상. 그래서 파는 분들이 있겠지만 안 팔고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무상 감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과거에 이제 아시아나항공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그 주식수를 감소하면서 이제 무상 감자를 시행했던 거고,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액면 가격을 그거를 이제 줄여서 하기 때문에 주식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그 가격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자본금이 감소한 건데 이거는 악재예요. 근데 이건 악재지만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건 또 호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주의 업황이 앞으로 안 좋으면 이건 계속 악재로만 가는 건데 업황이 좋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3자 배정을 하면 정말 좋은 호재가 되는데, 이거를 또 유상증자를 3자 배정이 아니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받아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게 이제 악재로 좀 받아들이지만 나중에서 이게 또 호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악재냐 호재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틀린데, 조선주의 업황을 보게 되면 이게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악재로 반영되지만 이게 빠진 만큼 다 빠진 거예요. 악재는 다 나왔으니까 떨어내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조선 업황들이 이제 계속 좋아지는 뭐 카타르 수주라든지 러시아 수주라든지, 그리고 이미 벌써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 이미 전 세계에 망신을 당한 중국은 고부가치 산업 그 조선소 LNG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기술력이 안 된다라는 게 벌써 증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선업황에서는 대한민국 계속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기술력이 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점점 가면은 이제 호재가 되면 주가가 바닥을 치고 계속 이제 키를 맞추면서 쫓아갈 것 같은 느낌? 그건 좀 이따가 여러분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CJ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주 섹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CJ입니다. 자, CJ는요, 또 하나의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뭐 CJ 제일제당, 뭐 CJ CGV, CJ ENM, 뭐 등등등등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 거의 대부분 그 음식 업종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소비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소비주들이 지금 미국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 있고,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점점 좋은 얘기들이 슬슬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은 CJ는 여기서 우상향하지 빠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고요. 완전 바닥에 있죠, 대형주인데.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얘가 뭐 빠지겠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올리브영이 지분을 50% 넘게 좀 가지고 있는데, 올리브영이 내년 2022년도에 상장을 한다라고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상장을 하는데, IPO를 하는데 기업 가치가 약 1조 8천억 정도가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CJ가 만약에 CJ 올리브영이 되겠죠, 이름이. 뭐 가칭이긴 한데 CJ 올리브영이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CJ의 그 시가총액은 2조 9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근데 CJ 올리브영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약 1조 정도의 지분 가치를 갖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얘도 주가가 그거에 탄력을 받고 뭐 12만 원, 15만 원 못 가겠습니까? 소비주들이 살아날 거고 아마 이슈는 내년 그러니까 내년 2022년에 상장한다 했으니까 뭐 상반기에 할지 뭐 중반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상반기에 할 거면은 올 하반기서부터는 소비주들도 올라갈 거고 CJ브 올리브영 그 상장 이슈 때문에 덩달아서 막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상장한다고 이미 벌써 선반영해가지고 얼마나 올라갔냐면 뭐 카카오뱅크서부터 해갖고 뭐 상장한다고 이미 벌써 이슈들이 바닥에서부터 있었죠.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3만 원짜리 종목이 계속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선반영하고 움직이게 되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카카오게임즈 이런 거 이제 상장한다고 사지 않아요. 고점에서. 거의 고점에 사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3만 원에서 12만 원 가듯이 300%, 400%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 주가는 선반영에서 먼저 300%, 400% 올라간 다음에 기사가 다 나오면 가기는 가요. 뭐 20%, 30% 가긴 가는데 그렇게 갔다가 오히려 이제 떨어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그 힘이 바닥에서 300%, 400% 가는 힘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에서 무슨 호재가 있으면 바닥에 또 주워놔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종목이 뭐 나중에 뭐 카카오게임즈,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 상장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300%, 400% 가는 거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기사가 나오면 뭐 꼴랑 해봤자 막 30%, 많이 가야 50%, 많이 가면 50%고 꼴랑 조금 가면 뭐 10%, 30% 걷다가 어떻게 해요?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빠져버리는.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호재들이 있을 때 나오기 전에 그래서 지금 소비주들은 그 호재들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주워 담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CJ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뭐 CJ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대형마트 가면 알겠지만 CJ 제일제당 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그리고 지금 곡물 가격, 사료 가격, 비료 가격, 음식 가격, 식량 전쟁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식량 가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 식량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얘네들도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올린다고 안 사 먹을 겁니까? 얘만 올리는 게 아니고 모든 업종들이 다 올릴 텐데.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 아이스크림 300원에 팔던 거 500원에 팔고 500원 팔고 1000원 팔고 라면도 1000원 팔던 거 2000원 팔고 2000원 팔던 거 3000원에 팔겠죠.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더 많이 남기겠죠. 가격은 또 안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안 사 먹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올라가게 되면 기업에서는 이거를 또 호재로도 반영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래서 수익률은 지금 10만 원 기준으로 2% 정도 나 있을 텐데 뭐 회사도 안정적이고요. 실적도 괜찮아요. 실적도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작년이 어려웠던 거지 올해서부터는 다 회복을 합니다. 매출도 뭐 나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2019년도 대비 매출액이 좀 줄었었어요. 약 2천억 정도가 줄었었는데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회복을 하죠. 3,300억으로 아니 33조로 33조로 늘어나는 거고 35조로 또 늘어나고 거의 6조 정도로 늘어나고 계속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작년 31조 9천억 정도 했었었는데 올해는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2천억 했는데 올해 5천억으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요. 올해도 늘어나고 내후년에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지금 컨센서스를 계속 좋게 코로나가 이제 잡히는 부분들이 또 반영을 하게 되면 예상치가 더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는데 그리고 10만 원을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호가 단위가 500원 바뀐다 그랬죠. 상당히 안전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니까 아직 3% 수익 안 나왔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 자꾸 지난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화요일 날 9,900원에 사신 분들은 10만 원 안착하게 되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대형주, 소비주 섹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차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 많이 빠졌는데 장중에 이제 10% 안쪽까지 거의 줄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OCI만 봐봐요. OCI가 최근에 고점에서 몇 프로 빠졌냐면 OCI가 최근에 고점에서 18%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이틀 전에 고점에서 빠진 게 대략 12% 정도. 그러니까 10에서 12% 정도 빠지는 거는 대형주들이 최근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던 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얘네들 무상 감자가 맞은 것도 아니고 유상증자를 때려가지고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조정을 들어왔죠. 그러면 삼성중공업도 어차피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두드러 맞고 어차피 전저점 지지가 되고
얘가 아시아나항공처럼 가주면 좋을 텐데 쉽지는 않은데 아시아나항공도 작년 11월 달에 무상감자를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악재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호재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이슈가 이거 호재 아니냐라고 다시 해석을 다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 바꾸기를 원래 잘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악재로 해석을 했다가 그다음에 호재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게 다시 쭉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120%나 올라갔던 건데 뭐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쉽지는 원래 않아요. 쉽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주가가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고 업황이 이제 그래서 살아날 거냐 안 살아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선업황이 계속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 그러면 이거는 호재로 바뀔 겁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일단은 왜 악재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회사가 돈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업종들 10년 전, 9년 전, 8년 전, 7년 전 좋았습니까? 안 좋아가지고 지금 뭐 울산이라든지 저기 조선소 있는 거제도라든지 거기 막 실직도 많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8년 전, 7년 전에. 근데 지금 다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미 안 좋은 상황들은 웬만한 사람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전, 6년 전 안 좋은 상황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처음 나오는 돌발 신선한 악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악재였는데 그 악재를 이제 다 머금고 이제 조선업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는 이제 또 좋아지는 부분들이 더 이제 부각이 돼서 주가들이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이 계속 올라가고 하반기도 좋아진다, 뭐 내년도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악재들은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뭉탱이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소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조선업황이 좋아진다라 그러면 또 유상증자도 달리 해석하면 총알을 모은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총알을 잘 모은 거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단기는 악재입니다. 자본금이 5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가를 이거를 5분의 1을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 가격은 그대로 가는데 주식수도 그대로 가는데 자본금이 줄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쉽게만 설명해 드리는 거고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이 저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 얘 혼자 밑으로 이렇게 수렁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우조선형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 때문에 상폐될 뻔했죠. 근데 얘도 살려놨습니다. 분식회계 이슈가 있어갖고 근데 얘도 살려놨고 얘도 바닥을 치고 잘 올라가는데 삼성중공업은 그런 이슈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삼성중공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회복할 때까지 좀 더 조금 고생을 하면 조선주의 흐름에 맞춰서 키 맞추기는 다시 나올 겁니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오늘의 표역 종목은 후성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1,300원 괜찮아요. 자, 이 후성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자주 가지고 나오는데 자 앞전에서 한 번 제가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봐봐요. 보면 작년 이제 8월 달, 9월 달에 보면 여기가 거래가 팍 실리죠. 이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여기 8,000원대, 8,500원, 8,000원대 추천했었고 이전에서는 여기 5,000원대에서 한번 추천했었고 5,000원대, 7,000원대, 8,000원대 추천했었었는데 이때 매수를 했을 때에서 거래가 실리죠. 근데 실리고 올라갔는데 세력들이 팔아먹지를 못했습니다. 털지를 못했어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는데 물량이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매집해서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또 거래가 또 실리죠. 자, 올라갈 때 거래가 실렸습니다. 빠질 때, 자, 보세요. 빠질 때 거래가 없죠. 자, 빠질 때 거래가 다 말랐다는 얘기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던 애들이 그대로 물려있다는 얘기예요. 못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슈가 나오면 얘네들은 세게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흐름을 보게 되면 얘가 소외되는 섹터도 아니고요. 2차 전지, 전해질, 반도체, 닦는 데, 녹이는 데 쓰이는, 그렇죠? 특수가스. 그래서 반도체 업황들이 막 살아나면은 좋아지면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속 호황이니까 거기에 쓰이는 이제 특수가스 그것도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열심히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설비 투자를 다 끝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수익만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서부터 턴어라운드하고 좋아지는 부분들 올해 내년에 계속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들 거기다가 탄소 배출권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 정상회의 계속 해주고 있고 계속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다?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줄이자. 뭐를 줄이자? 탄소를 줄이자. 근데 그냥 줄이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요? 국경세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올려버리게 되면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가격을 세게 때려버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각국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 그래서 철강업을 왜 줄여요? 자기네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수출하려고 그랬더니 야, 너네 나라들은 환경오염 많이 하니까 너희 가격을 뭐 국경 뭐 탄소 국경세를 어마어마하게 이만큼을 내 그러면은 경쟁이 안 되죠. 그러면은 수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걔네들 이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철강주들도 철강 그 산업도 뭐 규제를 자체적으로 하고 이제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겠다. 그 중국이 말 그렇게 안 듣는데 이제 말 듣겠다는 게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 탄소에 대한 얘기는 점점 이제 가속화가 될 건데 왜냐하면 이게 가드라인이 그 골든 타임이라 그러나요? 이게 2030년까지 지금 이게 처음에 2050년이라 얘기했는데 2040년, 2030년 계속 얘기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폭주기관차처럼 막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기후 정상회의가 되는 건데 그런 미래에서는 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요런 탄소열한 얘기라든지 이게 과거에 우리가 테슬라 전기차 뭐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신경 썼습니까? 사람들 잘 몰랐죠? 근데 그때 사놨으면 대박이 텄듯이 앞으로 미래에서는 탄소에 대해가 분명히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 얘기가 계속 나와주는 거고. 그럼 미래를 볼 때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은 잘 여러분들이 두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탄소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 폭등을 할 거다라는 얘네들이 아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폭증을 했는데 팔아먹질 못했어요, 얘네들이. 폭증을 했는데 팔아먹질 못했죠. 근데 주가는 다시 내려가 있고. 그래서 패턴 자체는 다중바닥형입니다. 저점.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000원 정도 근처에서 사게 되면서 이전에서도 가장 최근에서는 1,300원도 얘기했고 9,850원에도 여러분들한테 4월 달인가요? 3월 달에 9,800원대에서도 한번 추천했었는데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왜? 저는 고점에 떠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마다 공략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래량들이 말라서 안 움직이는데 이 앞에 거래량 패턴을 볼 때에서는 아직 이거를 매집하는 애들이 팔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슈도 남아있고 그럼 나중에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되면 그리고 5월 30일 날, 31일 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기후 정상회의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움직일지 6월 달에는 유럽에서 그런 탄소 국경세에 대한 뭐 초안 입법 이런 게 이제 제정이 돼서 뭔가 만들어진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슈는 계속 남아 있으니까 갈 때가 되면 가겠죠라고 생각을 하고 보유하면은 편안할 거고요. 매수는 1,300원. 그거보다 더 싸게 사면 좋은데 오늘 종목들이 IT 부품들도 움직이고 지금 세아베스트 10% 또 급등 나오네요. 현대제철도 움직이고 지수가 지금 다시 반등을 주려고 얘네들이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 천냥봉 거래 실면 더 좋을 텐데 천냥봉 수익 매수 관점으로 해서 오늘은 다중바닥형 후성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후성 만나봤습니다. 1,300원 매수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백옥시연이 님이 지금 유튜브 댓글로 후성 아픈 기억이 있어서 좀 무서워요라고 해주셨는데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좋은 자리 오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방송과 또 매매 전략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또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동운 아나텍요. 동은 아나텍. 예. 아유, 오늘 많이들 떨어지네. 자,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0,000원이고요. 비중 50%예요. 아, 매수가격은 10,000원이시고 예. 비중 50%요? 네. 자, 10,000원은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에서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10,000원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10,000원이 이탈된다는 얘기는 얘들이 조정을 어느 정도를 받겠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진짜 만 원이 이탈되고 나서 시원스럽게 빠지네요. 네. 빠지는 걸 또 보니까 누가 팔았나 봤더니 기관들은 연일 팔았고요. 투신도 뭐 한 달 내내 팔았고 외국인들은 이제 그 만 원 깨지는 자리에서부터 열심히 팔기 시작했고 이 수급을 볼 때에서는 만 원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만 600원 뭐 이렇게 샀어. 밑에서 사갖고 만 원으로 해놨어. 물타기 하셔가지고 네. 자, 이게 주가가 동은하나테 이제 카메라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얘가 못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으니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 지금 조정으로 내려간 거예요. 네. 네, 지금 절반 정도 내려왔고 좀 더 빠지면 이제 618자리라 그래갖고 한 6,800원 정도까지 뭐 7,000원에서 6,800원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그거 밀리려면 시장이 약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빠지죠. 네. 시장이 안 빠지고 지금 반등을 주려고 하니까 아마 6,800원이나 7,000원까지는 안 밀릴 것 같고요. 지금이 이제 중심 자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방 경직 내지는 반등을 주기 위한 얘가 이제 뭔가의 그 제스처를 조금 취하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모양이 나오더라도 얘가 올라가 줘야지 되는데 올라가려면 여태까지 보면 기가 외국인들이 땡겨서 올렸던 종목이죠. 과거에. 예. 기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도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오늘도 얘네들이 안 들어오니까 올라갈 일이 당장은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보유는 되되 지금은 올라가는 걸 희망이 기가 외국인들이 사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안 사요, 쟤네들이. 아휴. 그래서 이거를 좀 일찍 물어봤다면, 왜냐면 일찍 물어봤다면 만약에 이거를 만 원대 깨질 때 그날 물어봤다면 이거 수급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얘는 올릴 때 기가 외국인들이 사서 올렸던 종목이라서 기가 외국인들이 팔면 그냥 빠지는 종목이에요. 이건 아주 단순해요, 종목이. 그래서 아마 그때 물어봤다면 빨리 손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빠질 만큼 빠진 중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손절은 늦었고 일단은 9,000원 반등을 보면서 9,000원 반등 오면 다시 질문을 주시고 요거는 지금 이추에서 좀 재미는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더 사는 거는 안 되죠. 단기적으로 계속 기가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기가 외국인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도훈한테 이거 개인들 손절할 때까지 우리 한번 주가를 한번 3,000원까지 한번 빼보자. 마이너스 60%까지 좀 빼보자라는 느낌으로 개인들이 손을 안 들면. 그러니까 지금 갑이 누구예요? 기가 외국인들이. 왜냐면 얘네들 고점에서 여기서도 팔았어요. 12,500원서도 열심히 팔았네요, 지금. 예. 기관들은 언제 다 던졌냐면은 보니까 11,000원대에서 쑥쑥 다 던졌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팔았기 때문에 쭉 싸게 사면 얘네들은 또 좋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 그 얘네들의 그 장난에 완벽하게 지금 꼬여버린 거거든요, 매매가. 그래서 수급이 완벽하게 꼬이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지금 지지하고 좀 시간을 두고 얘네들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돼요. 기가 외국인들이 살 때까지. 네. 그럼 기관 외국인들을 많이 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죠. 많이 좀 살 때까지. 지금 뭐 장주에 보면 외국인들이 7,000주 사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다음 날에 7만 주 매도로 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외국인들은 그래도 한 7만 주 이상 사야 될 것 같고 기관들이 한 10만 주 이상 살 때. 네. 네. 아유, 후성 팔아가지고 이걸 샀어요, 제가. 아이고, 차라리 후성을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텐데. 그러니까요. 후성이 그러니까. 좀 올라가다가 좀 빠지길래 그냥. 후성도 그때 추천해드렸을 때가 최근에 드린 게 9,800원대 그리고 만 원 초반대였는데 예, 그때 제가 차라리 그냥 그거 갖고 있지.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9,000원까지 반등 나오면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예, 9,000원. 네, 반등 나오면.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한 기간은 언제쯤 기다리면 혹시 올라갈? 저는 보이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애꿎은 뭐 희망은 안 드려요. 지금 예. 당장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기가 외국인들이 아마 계속 던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더 빠질 거를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좀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쭉 빠지면은 이제 낙폭과대가 나오게 되면 기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면 얘도 갈대대가 되면은 뭐 2달 만에 110%를 갔어요. 2달 만에 110% 갔던 종목이에요, 동문아나텍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면 갈 때가 되면 또 세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손절은 좀 늦었고.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잘 한번 대응해 보시겠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자, 이번은 그러면 문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CS 윈드. 자, 매수 가격은 62,000원에 비중은 15%, 62,000원에. 자, 일전에 여기서 사셨다가 수익이 날 때 안 팔고 내려와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자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모양도 괜찮아요.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모양이 됐고, 이건 뭐 간단하게 8만 원 정도로 반등 나오면 다시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다시 주시거나. 여기서는 얘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모양이 됐고, 그다음에 지수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걸 두양봉이라고 합니다. 전날 화요일 날은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전전일에서는 그 애매한 이걸 샛별형이라 그러는데 애매한 바닥, 그러니까 완전 바닥은 아니고 이제 가짜 바닥, 가바닥 비슷하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반등의 모양만 나온 건데 이게 또 빠질 모양이 되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음봉으로 또 말아버려요. 근데 이게 하락장에서 이런 모양이 좀 많이 나왔죠.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또 빠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도 안 빠지고 유럽 시장도 안 빠지고 지금 시장에 악재가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등등의 뭐 악재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악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무참히 봐주질 않습니다. 전 종목이 막 하한가 가는 것들도 막 10개 이상 나오고 막 전 종목이 20% 박살나고 뭐 심심한 박살나고 내일 또 박살나고 또 박살나는데 또 박살나고 굉장히 약했던 흐름들은 약세장과 하락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조그만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은. 근데 지금은 그런 악재가 나와도 종목들이 안 빠지죠.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강하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아직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CS 윈드도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반등은 8만 원까지 일단 오면은 다시 질문 주시고 시장이 3,200을 회복을 하고 코스닥도 980을 회복을 하게 되면 이거 정고점 9만 원, 10만 원 충분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얘는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 네. 차트 모양은 조금 약해 보이긴 하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800원에 30%요. 11만 800원에 30%. 네. 자, 요 종목은 뭐 코로나 이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얘는. 예. 코로나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오늘 제약주들도 반등은 나와요. 뭐 녹십자서부터 반등은 나오는데 지금 미국의 제약주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죠. 이유가 살펴보니까 이유가 그 지적재산권을 다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약사들이 지적재산권을 유지를 해주면은 약 하나 아래 약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얘네들이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걸 풀어버리게 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악재가 되고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풀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약을 만들어도 비싸게 팔 수가 없고 하는 게 미국에서 싸게 풀어버리거나 물론 어쨌든 간에 제약주들이 흐름이 일전에 얘기했지만 계속 그러니까 소비줄이 살아나고 뭐 이렇게 코로나가 사라지게 되면 제약주들은 힘을 좀 못 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제약주 섹터가 이제 흔들어 버리게 되면 얘도 힘을 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뭐 11만 원 정도 있으시니까 이번에 시장이 반등 나오면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반등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서는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게요. 그 9만 원에서 10만 원이 언제쯤 그러니까 올 빨리 수 올라오면 있을까요? 좋은데 지금 소비주들은 오늘도 지금 철강주들은 오늘도 금방금방 잘 움직이죠. 오늘 지금 증권주들도 오늘 미래에셋증권 3.8% 뭐 잘 움직이는데 얘는 안 움직이죠. 소외주 섹터라 그렇거든요. 네. 근데 조금 늦더라도 9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늦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도 5%, 10% 가는데 얘는 혼자 1% 머물고 있고 이러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확 하고 움직여갖고 9만 원을 갖다 주면 거기서는 종목 교체를. 근데 이 네. 알테오젠이 네. 공매도 뭐 종목인가요? 공매도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죠. 코스닥 150이니까. 그리고 전 종목이 지금 다 공매도에 지금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사에도 나왔지만 공매도에 노출되어 있는 대형주들은 오히려 빠지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매도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IT 섹터나 얘가 소비주 섹터였다면 공매도 이슈가 나와도 저는 그냥 무시하라고 얘기하는데 제약주잖아요. 네. 제약주들은 실적이 피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실적에서 이번에 발표가 되면은 이게 거의 피크 고점을 치게 되고 다음 분기서부터 실적들이 애매하거나 떨어질 수 있는 그럼 주가는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별로 제약주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 어쨌든 공매도보다는 그냥 제약주가 안 좋아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약주 안 좋아요. 그 공매도 발표를 언제 한가요? 공매도 발표를 언제 하냐고요? 네. 그거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공매도 그거 이제 조회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실적이 별로고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지금 조정을 계속 받는 중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9만 원 정도 올라오면 종목 교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요. 네. 지금 그 알테오젠을 오늘이라도 차라리 손절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손절하고 후성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는 보다는 이제 막 빠지는 자리, 이제 막 빠지는 자리는 더 빠질 거니까. 근데 지금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빠졌으니까 최근에 계속 빠졌잖아요. 한 2주 동안 2주 내내 빠졌으니까. 네. 계속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후성은 남아있는 그 현금을 가지고 공략하시기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전은 9만 원으로 반등 나오면 거기서 한번 교체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시장을 잠깐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점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계좌 수익은 안 나고 답답하기만 한 거 지금 참고 계신가요? 뭐하러 그러십니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귀를 딱딱 잡아주실 텐데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자,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죠.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후성을 제시를 해주셨죠. 1,300원 매수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정수 위원님만의 스킬, 저점에 있는 종목 타이밍 좋게 들어왔을 때 딱 제시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후성 4월 20일부터 계속 파란불 켜고 있었던 종목인데 자, 지금 현재 후성 1,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좋은 자리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장한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직후에 하락 전환했었던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는 서서히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0.7%대 상승하면서 3,16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는데요. 코스피에 비하면 상승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0.17% 오른 968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코스피로 개인만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은 좀 팔자로 전환을 한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네. 오늘 수급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아까 장 시작할 때에서도 이거 오늘 좋아야 된다 그랬죠? 오늘은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 상당히 시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받쳐주고 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업종의 대표주들이 순환매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는 얘기고 오후장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이게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슬슬슬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3,200과 코스닥 980을 안착을 하게 되면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으로 쭉 반등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데 이미 종목들은 반응하고 있어요. 한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세아베스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 섹터 세아베스틸 정고점 한번 돌파를 해버렸죠. 흔들어 놓는데 이게 분명히 5일선 이탈하고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굉장히 강하다는 거. 자, 그러면 철강업 쪽의 포스코도 신고점, 그렇죠?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나왔고, 자, 현대제철 마찬가지 강세 흐름, 오늘 4% 강세를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철강주의 흐름은 상승장 속에 내가 주도주의 느낌을 줍니다. 지금 자기가 이제 주도주라고 지금 우기고 움직이는 건데 굉장히 강하고, 자, 풍산도 강하죠. 풍산도 전고점을 돌파. 그러니까 철강 업종들은 지금 다 강하고요. 자, 그 외에 자, 금호석유, 다른 업종들도 대형주가 8%를 갑니다. 화학 업종 무지하게 강하죠. 이걸 보면서 시장이 지금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 업종이 다 강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금호석유, 화학 섹터 강하죠. 기계주들, 그다음에 지금 GS도 정유주 지금 전고점을 아예 돌파를 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조선주. 오늘 현대미포조선 오늘 6% 초강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고, 자, 건설의 대림산업 DL 지금 5%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하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BNK 금융지주, 은행주죠. 오늘 전고점 돌파, 은행주도 강하고, 뭐 대우건설, 그러니까 건설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포스코는 보여드렸고, 뭐 고려아연도 3% 가고 있고, 뭐 미래에셋 투자증권, 자, 오늘 3% 모양 이쁘게 지금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은행주, 뭐 화학주, 건설주, 뭐 기계주, 뭐 다 강하게 움직여요. 그럼 IT 섹터들은 약하냐? 자, 서울반도체가 조정을 이렇게 쭉 받더만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이게 이제 거래 실리는 장대양봉 혹은 거래 실리는 천양봉 패턴인데, 이런 패턴들이 이제 매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실리고 천양봉이 나오죠. 전고점을 돌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법 중에 천양봉에 눌림목을 주고 천양봉에 거래에 실리면 일단 사고 본다 패턴에 지금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서울반도체가 지금 거래에 실리고 전고점을 돌파해서 장대양봉을 세워놨으면 얘는 이쪽으로 돌파가 나오겠네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얘가 돌파가 되게 되면 얘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IT 부품주들도 하나둘 지금 발동이 걸리고 있는 건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후성도 거래만 없다 뿐이지, 그렇죠? 거래만 실렸으면은 서울반도체랑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줘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가 없다 뿐인데, 이게 이제 거래가 없어도 내일서부터 거래가 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분위기 자체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서 천냥봉이 나온 종목은 싸게만 사놓으면 지금, 그러니까 얘가 꼭 굳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쭉 빠졌잖아요. 쭉 빠졌는데 근데 여러분들 뭘 살 겁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현대건설을 살 거예요? 이미 올라가 있는 뭐 현대미포조선 살 겁니까? 아니면 뭐 포스코를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떠 있는 거는 단타로서는 하실 수 있어요. 뭐 포스코를 지금 사가지고 손절을 뭐 39만 원을 잡고 뭐 단타를 치겠다. 가능성은 있는데 먹을 폭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IT 부품주들이 유리한데, 뭐 일전에 말씀드렸던 뭐 톱텍이라든지 원익홀딩스라든지 이런 애들 올라간 게 없죠. 이제 자리를 잡고 5일선 회복이 나오고 코스닥이 반등을 치게 되면 이제 하나둘 올라올 텐데, 모양 똑같이 가는 겁니다. 원익홀딩스랑 그다음에 요 코스닥의 모양 똑같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980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발동이 걸리고 움직일 거다. 이미 근데 APS 홀딩스는 계속 갑니다. 오늘 아예 돌파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IT 부품주뿐만 아니라 지금 종목의 코스닥 섹터들, 종목들, 뭐 철강 섹터들, 업종의 대표주 섹터들, 거기다 지금 한국콜마서부터 해가지고 뭐 화장품 섹터들, 소비주 섹터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뭐 GK의 호텔신라 이런 애들, 소비주들, 오늘 백화점도 강합니다. 호텔신라 지금 계속 올라가죠? 이거 10만 원까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발동 걸린 것 같고 전고점 돌파했고, 뭐 백화점 같은 경우도 소비주들 다 좋아요. 지금 현대백화점 오늘 다시 회복하면서 3.6% 상승해주고 있고, 뭐 신세계라든지 오늘 뭐 소비주들도 다 양호하고, 뭐 강원랜드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얘도 이제 뭐 따라가겠죠. 뭐 GKL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다시 올라가주면 파라다이스가 가져야 되는데, 파라다이스가 이제 힘을 좀 내줘야 돼. 어쨌든 소비주들 백화점 움직여주고 있고 화장품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전업종들이 하나둘 올라가면서 키를 맞춰주게 되면,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을 여러분들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일 만만하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쪽은 IT 섹터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일주일 동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IT 섹터를 한번 잘 보시고, 시장의 종목들이 계속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 오히려 그런 이제 겁을 주고 올리는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만 내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경기민감주, 소비주, IT 부품주 이쪽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살아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 위주로 잘 보유를 하면 지금은 던지는 자리가 아니고 이제 사야 되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다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쉼없이 종목 상담까지 함께 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제한이 있네요. 자, 우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